1년도 채 되지 않아 그와 우연히 재회했을 때 난 다른 사랑에 빠져 있었다. 돌이켜보면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밤 편지를 쓰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어리석은 확신으로 가득 차 곧 후회하게 될 편지를 밤새 쓰던 그 여자아이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어른인 척 위장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내 일부로 남아있다. 이제 더 이상 연애 편지 쓸 일이 없어 대신 소설을 쓴다. 드문 남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드문 남은 이야기 팟캐스트 A조에 함께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는 김혜빈이라고 하고요. 저희 A조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열심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서장원이라고 하고요. 드문 멤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안나입니다. 네, 저희가 드문 멤버로서 오늘 처음이자 혹은 마지막으로 팟캐스트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팟캐스트를 하게 됐느냐, 드문 시즌1을 마치면서 그 이야기는 김혜빈 작가가 아마 조금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팟캐스트 아까 A조 B조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8명이다 보니까 8명이서 1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니 좀 너무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목소리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A, B조로 나눴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사람이랑 조금 적을 것 같은 사람과 네, 요런 정도의 차이로 저희가 나눴고 서장원, 안나, 김혜빈, 이주영 이렇게 저희 작가들 함께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일단 저희 팟캐스트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김혜빈 작가님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건 저희가 이제 드문이라는 어떻게 보자면 좀 그룹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를 매주 이제 메일로 발송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못했던 이야기들, 또 무엇보다 또 보내주신 그런 쪽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구독자님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팟캐스트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게 또 뭐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정말 기쁜 일일 것 같고 또 이번 어떤 녹음이 좀 잘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내던져지는 것이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것이다. 원한다면 거리끼지 않고 고독했다가 멋대로 척척 걸어 나와 오늘은 함께 있고 싶다고 외치며 태연히 사람들 틈에 끼고 싶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즌1을 6개월 정도 해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좀 느낀 점 이런 걸 얘기해볼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외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생각외로. 저희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온 질문들 그리고 이런 거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소개해드릴 거고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SNS에 올려주신 것들 그런 것들 먼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시즌1 6개월 하느라 저희 모두 고생했는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나 작가님 어떠셨어요? 고문단은 없었나요? 저는 저희가 8명인데요. 8명 중에 최초로 펑크를 내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도 펑크를 내지 않고 매달 한 번씩 있는 마감을 다 지켰다는 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일. 네, 진짜. 저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도 썼는데 저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서로를 알아오고 있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그 짧은 글이지만 그 6번의 글쓰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역시 글과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고 그렇게 생각된 적이 많아서 어쨌든 아무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네. 6개월을 마친 게 신기합니다. 저희에 대한 믿음이 되게 없으셨군요. 분명히 한 명 펑크를 낼 텐데 왜 안 내지 이런 느낌. 네, 서장원 작가님. 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펑크를 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찌저찌 마감을 해서 좀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해주셔서 좀 펑크를 낼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면 우정이 네. 갈라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 답변으로 약간 준비했던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 저희 8명이 글을 쓰는 사람들 치고는 되게 예민하지 않고 무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레터들을 읽으면서 내가 되게 예민한데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작가들 네, 레터를 보면서. 읽으면서. 네. 네. 네, 혜빈 작가님. 저는 일단 6개월이 생각보다 정말 길었고요. 제가 이제 발행 업무를 맡았었는데 발행할 때마다 좀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작가들의 글을 누를 끼칠까? 이제 그게 조금 뭔가 오퍼레이터로서 뭔가 조금 되게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한 번 좀 실수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약간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갔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읽어주시겠지 하는 그럼요. 믿음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하는 거 분명히 있었고, 김혜빈 작가가 이거를 모든 기획 총괄 실행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혜빈 작가를 새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잘하는데? 글만 잘 쓰는 줄 알아. 일을 너무 잘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김혜빈 작가님 빨리 회사 차리시면 거기 갈 의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저희가 이거는 뭐 감사한 일인데 구독자가 중간에 확 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지 않아 주셨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실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견들 봤는데 거기도 꾸준히 잘 모르실 텐데 저희를 응답을 해주셔서 그거 되게 감사했고, 하여튼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재미있었던 내 편지와 남의 편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쓰면서 제일 재밌었던 건 그 마감의 꽃마른 맥주였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썼어요. 다 그 전에 소설가 병이죠. 소설가 병에 대한 그 전달의 편지에서 제가 그 성취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편지 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루틴 불능자의 변명 쓰면서도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 전에 많이 망한 사랑 쓰면서도 진짜 옆편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어쨌든 가장 재밌으면서 힘들이지 않았던 게 맥주 얘기.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좋다고 쓰면 되는데, 또 마실 때 어떤 느낌인지 함께 마셨던 사람들 얘기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스스로는 재밌게 썼던 것 같고, 그래도 주변에서 저 편지 읽고서 재밌었다고 한 거는 루틴 불능자의 변명이랑 많이 망한 사랑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다들 망한 사랑을 하는구나.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나만 이상한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 이렇지라는 걸 공감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남의 편지는 막 재밌다?
라기보다 저는 안나님 편지가 대부분 다 저한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안나님의 글을 되게 좋아하네? 라는 걸 제가 레터를 읽으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썼던 소설가 야망에서 안나님 편지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좀 보들보들하고 좀 간지러운데 그게 그렇게까지 싫지 않은? 그러니까 내 안에 좀 몽글몽글하고 좀 제 안에 지금 완전히 메말라 있는 어떤 낭만 같은 걸 안나님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나님 글에 계속 등장을 하니까 약간 제 안에 좀 말라있던 그런 말랑말랑 몽글몽글 세포를 좀 깨우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안나님 편지를 가장 재밌게 읽었고 사실은 그런 사심을 담아 오프닝에서도 그 안나님께서 첫 번째 소설가 나라는 글에서 마지막 부분을 낭독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뽑아서 읽어주세요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연애 편지 쓸 일이 없어 대신 소설을 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목 받으셨던 안나 안나님. 작가님께서 다음을 제 글 좋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해지잖아. 서로 약간 약속한 것 같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서로 네. 너무 사랑해. 네. 서로 너무 사랑해서요. 네. 가장 재미있었던 제 편지는 그 밤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저 그 소설 좋아해요. 이유는 다른 거는 이제 제 생활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에세이인데 이때는 저희가 다른 작가들이 그 사람이 제일 쓰기 힘들 것 같은 주제를 정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니까 다른 친구들이 성인이 등장하는 짧은 연애 소설을 써봐라 하고 이제 과제를 내줬는데 제가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에세이보다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쓰는 동안 재미있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작가가 자기 글 좋았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하셔도 됩니다. 미리 짠 것 같나요? 사랑이라면? 네. 미리 짠 것 같나요? 그 이주영 작가의 많이 망한 사랑 다른 독자분들도 좋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락 페스티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어느 비 오는 날 그 지하철 역사 앞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우산을 그냥 나눠주잖아요. 네. 저는 이 장면이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라있던 낭만 얘기하셔서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 짧은 소설이 좋았고 또 저는 김혜빈 작가님의 모든 글들에 어떻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프고 어두운 기억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아프고 어두운 기억들을 또 마지막 끝날 때 보면 굉장한 낙천성으로 또다시 이겨내려는 어떤 그런 매듭들이 있어서 그게 참 신기했고 그다음에 저는 서정환 작가의 글 중에서 어렸을 때 일기나 독후감을 잘 못 썼다 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북토크 같은 데 가면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을 잘 못하는데 아마 자신이 그 답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안나 작가님 성격이 드러나네요. 저희 A조의 다른 분들의 글의 좋은 점을 미리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공평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미덕인데요. 네, 혜빈 작가님. 네, 다정함이 너무 느껴져서 약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그런 네. 그런 목소리고 말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이 그룹에 없는 사람을 지목하려고요. 네,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남의 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박소희 작가님의 스스로 태어나는 세계 마지막. 네네 마지막으로 발행됐던 글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최근에 발행된 어떤 글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뭔가 이별에 대한 슬픔, 또 담담한 어떤 마음들이 좀 깊이 느껴졌고, 또 워낙 오래 봤던 어떤 작가님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떤 슬픔을 지니고 있는지는 저 역시도 잘 몰랐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근데 또 만나면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마음을 좀 울리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재밌었다라기보다는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남의 편지를 꼽자면 박소희 작가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작가님들의 글을 받아보시는 구독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몇 편이 사실 정말 너무 훌륭할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제가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섭섭하지 않은 정도라는 네.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편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발행했던 야망 없이가 저는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12월에 좀, 올해 내가 뭘 했지? 올해 내가 어떤 걸 또 이루고 또 어떤 걸 실패했을까?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뭔가 하얀 재마저도 좀 사라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태우는 걸 넘어서 이제 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재마저도 이제 얘는 좀 날아갔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눈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서정원 작가님 얘기 듣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그 복독화 하실 때 사전 질문 받으면 밤새도록 답변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번 팟캐스트 녹음 때도 그러셨나요? 이걸 위해서도? 오늘은 밤새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네. 하긴 그냥 하셨어요? 저와의 카카오톡 방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개인 창에서 약간 정리만 조금 해놨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약간만, 네. 멋지십니다. 나와의 대화창에 있는 내용을 풀어주십시오. 가장 재미있었던 내 편지, 남의 편지. 우선 제 편지는 제가 구름이라는 그 밥 주는 길고양이 이야기를 2번 정도 썼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양이 없는 고양이 이야기랑 징크스 이렇게 2편 정도를 썼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읽으시고, 이제 제가 지금 경상남도 진주에서 살고, 거기서 이제 하우스메이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저도 일도 하고 하는데, 그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편지를 읽으시고, 구름이는 잘 있냐, 이러면 인사를 좀 건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정한 인사들도 되게 기억에 남아서 저는 그 편지들이 제일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자면 네, 전해주세요. 뭐 특별한 그런 거 없고요. 제가 12월 24일에 구름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네. 네. 진짜? 네. 되게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같지 않아요? 네. 그 카페에 밥을 먹으러 오는 이제 고양이들이 있어요. 원래 그냥 있던 멤버들이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뉴페이스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밥 먹으러 오고 2번 먹으러 오고 3번째에 다리를 절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데려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고, 그리고 구름이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2번 정도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2통을 먹은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영양제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구내염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구름이를 아마 다음 주 중에 그냥 납치를 해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쵸. 정도에. 병원에 네.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발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러면은 가족이 된 새 고양이의 이름은 뭔가요? 얘는 약간 얼굴 모양이 도토리랑 비슷해서 토리입니다.
이름도 귀여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묘연이라는 거는요. 맞아요. 구름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토리랑 살아. 네. 이래서 맞아요. 인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다 말들이 많네요. 그래서 준비한 질문을 다 하기가 어렵네요. 네. 제가 처음 해보니까, 역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 독자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안 그랬을 법한 작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김혜빈 작가님, 가장 힘들었던 마감은 언젠가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저희가 8명이잖아요. 근데 마감 순서가 거의 끝에서 1등, 2등이 저랑 서장원 작가고요. 위에서 1등, 2등이 김혜빈, 안나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마감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가장 힘들었던 마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음식과 관련된 거였어요. 오, 제가- 비바순두부. 네, 비바순두부가 제일 어려웠어요. 먹는 거를 제가 워낙 좋아하고 맛집을 또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맛집을 좋아하는 거지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인생에서 많지 않구나. 그냥 먹고 끝냈지라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정말 소울푸드라는 건 뭘까? 내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은 뭘까? 약간 그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독자님들이 읽으셨을 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뭔가가 힘들다는 걸 잘 못 느껴요. 너무 부럽습니다. 뭔가 힘들다라는 걸. 저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고통의 역치가 많이 높아지면 그냥 여러 번 때려도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된 삶이어서 그런 것 같다는 무슨 생각이 듭니다. 느낌인지 알 것 네. 저는 근데 그 비바순두부를 읽고 혜빈님의 본가에 한번 가서 좀 얻어먹고 싶다. 자정쯤에 부모님께 해주시는 음식을 얻어먹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들긴 했습니다. 네. 드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멤버의 민낯. 이거는 안나 작가님이 아까 약간 오늘 띄워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여쭤볼게요. 저는 여기에는 없는 작가지만 네. 장희원 작가,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친구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명랑하고 네. 유머러스하고 이런 친구인데요. 매번 써내는 글을 보면 명랑함이 없어. 네. 명랑 어디 갖다 버렸어, 쓸 때. 명랑한 부분도 네. 조금은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글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언니 그런 격차가 있어야 좀 재밌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과 조금 다른 점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서장훈 작가님은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패스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독자 의견 있나요? 또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역시. 네. 그 독자 의견도 그 아까 제가 구름이에 대한 레터를 몇 번 썼는데 그 고양이에 대해서 쓰시면서 어떤 분이 저희 그 5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네. 구름이는 지금 행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되게 다정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네. 저도 하나 아쉬우니까 하나 그냥 첨언하면 저는 기억에 남는 독자 의견이 제가 마지막 호에 용두삼이 문화센터에 대해서 썼는데 그 이후에 받은 독자분 의견이 너무 좋았던 게 가입 의사를 많이 밝혀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번호는요 하고 010 하고 뒷부분 안 남겨주셨거든요. 뒷부분 좀 남겨주시면 제가 5년 뒤에 저희 멤버 결성할 때 연락드리겠고요. 용두산의 문화센터 개장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름이가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독자분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수집한 질문들 중에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질문이?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인생책. 네. 인생책은 저희 꼭 해야 됩니다. 인생책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안나 작가님. 저는 그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그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주려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인데, 제가 10대 때 이 소설을 읽고서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시간이 아주 많은 한가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한가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에서 이 모모의 뛰어난 능력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잘 들어주는 능력인데, 그런 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이뤘나요? 그거는 계속 제가 이제 이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소설을 이제 쓰게 되면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이 소설을 읽어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10대 때 읽었을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오. 네. 저는 10대 때도 안 읽었는데 40대 읽어도 괜찮을까요, 작가님? 네네. 어른들이 읽을수록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장훈 작가님? 네. 저는 그 필립 로스의 휴먼 스테인이라는 책을 꼽았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사실 스포도 아니에요. 굉장히 초반부에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은 그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피부색이 되게 밝아서 백인으로 패싱이 될 수 있었던 남자예요. 그래서 흑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백인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백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자신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좀 이 소설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필립 로스는 그냥 백인 남성 작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이 갖지 않은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피부색에서 오는 수치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휴먼스테인 읽었거든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일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좀 걱정도 되고 제 자신이. 네. 혜빈 작가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작가님들의 성향이 좋아하는 책에도 역시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언급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2권 중에 한 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만 루슈디 작가의 악마의 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뭔가 제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어린 시절에 그런 책이었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2명의 남자가 떨어지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또 이런 종교적인 이슈를 다룬과 동시에 그걸 굉장히 환상적으로 또 재밌게 이야기적으로 풀어내는 살만 루슈디라는 작가가 정말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작품이었고 이후에도 제가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작가라서 좀 추천하고 또 꼽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읽을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저도 안 읽어봐서. 저는 그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조세 캠벨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화의 힘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어떤 분이랑 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자랑 대담을 한 걸 인터뷰를 실었고 이윤기 선생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이건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아닌가?
저희가 되게 다른 독서 배경을 가지고서 성인이 돼서 만났군요. 네, 20대 때 저도 읽었고, 저는 신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의외로 김혜빈 작가님이랑 다르게 저는 환상성도 별로 좋아하지가 않고, 신화도 저는 어쨌든 허구의 어쨌든 인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지 않았는데, 근데 이 신화학자 얘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배경이 없는 사람도 되게 좋고, 사실은 이게 제가 20대 때 읽어서 지금 읽으면 어떤 느낌일진 모르겠는데, 저한테 사실은 좀 어쩌면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힘을 준 책이긴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복을 쫓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천복이라는 게 하늘천자의 그 복복자인데, 그 이은기 번역가가 블리스라는 단어, BLISS를 천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엄청난 그 순수한 기쁨 같은 거겠죠? 그것을 쫓으면 나는 창세전부터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구절을 늘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다른 내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인생책이 뭐냐고 하면 신화의 힘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도 되게 부족했고, 두렵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생계에 대한 어떤 엄청난 좀 두려움, 부담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어릴 때 그게 되게 강하게 컸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천복 같은 거 내가 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일 같은 것을 내가 덤빌 수 있을까라는 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전 소설이었던 것 같거든요. 소설 쓰는 일. 근데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30대 초반에 그 소설을 쓰는 삶이 뭐 천복이라는 말이 너무 좀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안에 가장 뭐랄까 순수한 목소리를 따라가는 작업인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확실히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걸 좀 체화한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쫓아보자, 우리 한번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을 좀 갈구하고 있으신 분이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나 같은 루틴 불능자도 엉망이라는 루틴을 갖고 계속 써나가면 되겠지. 나락도 락이고 오락가락도 락이고 귀신 씨나락도 락인 것처럼 요. 많은 이야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의 고민입니다. 공허감에 대해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공허함을 어떨 때 느끼고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일상에서. 네, 혹시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또 공허하면 저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렇군요. 네, 공허하면 또 저 김혜민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김공허로서 살아온 지 지금 좀 몇 년 됐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허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자주 오지만 행복할 때 너무 자주 와요.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근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바라왔던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인생이 어떤 염원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딱 마주쳤을 때 오히려 사람은 약간 좀 벅찬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저편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공허가 사실 저한테는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이슈였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신체적인 어떤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최대의 어떤 극약 처방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공허한 상태, 왜냐면 공허한 것을 왜 공허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 완전 동의해요. 이게 몸을 움직여야 이 공허감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호르몬. 네, 호르몬. 맞습니다. 네. 혹시 공허감을 느끼시나요, 두 분은? 저는 최근에는 잘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달에 고양이를 데려왔잖아요. 네. 고양이가 집에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낄 사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반반 같아요. 네. 고양이 없으신 안나 작가님. 저는 중2 아들과 얘기합니다. 아, 엄마 너무 사는 게 공허해. 중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무 쓸쓸해. 중이 아들한테. 네.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줘요? 엄마, 그게 인생이야. 네. 좋은 대화네요. 네. 저도 저는 자주 느끼는데요. 이게 좋게 해결하면 저도 신체로 해결하고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 달리기. 그 달리기는 정말 직방이에요. 어떤 항우울제보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효가 빠르고요. 안 좋게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술을 마시거나 일을 벌입니다. 네. 저를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일 벌이는 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일이 저한테 되게 자주 일어나서 루틴을 진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틴 불능자인데 신체 활동 루틴을 제가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루틴처럼 저를 잡고 있어준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허감을 루틴으로 잡아보겠다라는 올해 목표가 있는데 올해 목표 얘기는 또 이따가 또 하고요. 건강 휴식 얘기 해볼까요? 같이 얘기하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그리고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잘 쉬는 법을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휴식법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스릴러나 공포영화 보면서 그냥 혼자 맥주 마시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건강 유지법은 원래는 달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네. 마음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네, 마음을 먹고 잘 못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쉴 때 제가 계속 릴스나 쇼트폼 같은 걸 계속 봤는데 그것도 좀 안 해야지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려고 일단 영양제 필수로 좀 챙겨 먹고요. 네. 밥에다가 열심히 렌틸콩 넣고 그리고 저염 저당식을 기본으로 이제 살지만 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번씩 두쫑쿠 먹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나님? 저는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심란하다, 공허하다 이럴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걸어 다녀요. 그리고 좀 약간 몸이 힘들고 이러면 빨리 쉬어야지.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널브러진 채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은 기차를 타고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스위스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는 그런 기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차를 내가 타고 있다. 최면 걸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걸으면 막 한 5시간 걷게 되면 어떡해요? 한 2-3시간 정도 면 되나요? 조금 걸어도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집에 못 올까봐 너무 오래 걸어서 집에 못 온다.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네,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반대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며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중독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T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지, 또 우리들의 독립 이야기,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한 질문당 한 명씩 맡아야지고 대답을 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저 독립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직장 때문에 잠깐 1년 반 정도 지방 가느라고 독립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30대 초반에 독립을 했거든요. 진짜 어느 순간 그냥 나 못 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지 지금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경제적 안정도 빨리 잃었고요. 집을 샀고요. 와. 네. 이게 집을 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빨리 제가 경제적으로 어쨌든 안정을 좀 갖게 되고, 앞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파트너랑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저의 약간 좀 공간감을 저는 확실히 좀 가지게 돼서 그 이후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제 삶을 살고 있고, 엄마와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같이 살면 좋은 부모 자식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았고 그 거리감이 저희를 서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외로우시지 않을까, 이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는 그것 때문만이라면 한번 독립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제일 사실 좋아하는 순간이 밤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 꺼져 있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진짜 이제 나 가면 이제 한 5개 벗고 나 소파에 누울 수 있겠다. 너무 좋다. 독립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어서 T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가요?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T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제 배우자랑 살면서 그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제 배우자는 파워 F여서 그 지나가다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어머 왜 울어? 그러면은 이제 타당한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가나 이게 감정적으로 그걸 동조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렵다는 거는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분을 만났을 때 좀 느끼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은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줘.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듬어줘가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위로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배우자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맞춰가면서 살게 됐는데 소통이 어려운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독자 질문 중에 나와 반대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며 글을 쓸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소설을 막 쓰려고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저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결점이나 결함이 오히려 그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우리가 왜 현실에서는 내 가족, 내 친구, 가까운 사람의 어떤 단점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하고 견디지 못할까? 당연하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이제 영화는 2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쵸. 소설도 책 2시간이면 덮으면 끝나니까. 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현실은 계속 끝없이 이어져야 되고, 이 인간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만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봐야 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현실도 2시간 안에 끝이 난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다. 라고 너무 극약 처방이.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는 그 인물을 따라가잖아요. 작가나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고 그래서 이 행동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덜 미워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그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설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그냥 제 마음이네요. 네. 서정훈 작가님은 이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트위터에서 다리떠스니님께서 서정원 작가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히데오를 어떻게 쓰게 되셨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요렇게 딱 남겨주셨어요. 네. 네. 히데오라는 소설은 제가 니콜 크라우스의 단편 소설인 그 남자가 된다는 것을 읽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콜 크라우스 단편 소설 남자가 된다는 것에는 이제 독일인 남성과 유태인 여성 커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커플이 이제 호숫가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과거였으면은 당신이 가죽 장화를 신고 내 방문을 두드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여성의 그 조상분들은 과거 이제 그런 홀로코스트 생존자였고 어떤 이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래, 나 어쩌면은 내가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주제로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만약에 일본인 남성 혹은 일본인 여성 그리고 이제 한국인인 사람과 커플이 된다.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한다면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 됐네요. 예, 저는 항상 쓰다가 많이 달라지는 편이어서 네, 그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몰랐는데 저도 덕분에 다리떠스님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재밌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도 머지않아 커튼을 걷고 자신의 눈을 들여다볼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지. 이런 주제로 써주세요라고 저는 남겨주신 게 있어요. 요거는 혜빈 작가님이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인공자궁, 죽음과 사랑, 유독 정이 가는 내 물건, 그리고 이유 없이 구박받는 내 물건, 그리고 소설가 마감, 종교에 대한 단상,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땡땡이었다, 내 마음의 그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혹시 이거는 난 꼭 쓰고 말리라 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죽어도 쓸 수 없는 주제는 있어요. 인공자궁 못 쓰겠습니다. 저는 그게 쓰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인공자궁. 역시 네. 네. 저희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종교에 대한 단상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네. 특정 종교가를 갖고 계시지 아니요. 않지 않나요? 네. 그런데 아마 제가 구상 중인 소설 다음 장편 소설에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지만 구상 중인 소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소설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메타포가 등장할 것 같아서 좀 그걸 쓰면서 이 에세이도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리떠스니 님께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답이 또 같이 되겠네요. 네. 안나님은 혹시 나 이거는 진짜 쓰고 싶다 아니면 못 쓰겠다 있나요? 저는 내 마음의 그림자. 를 쓰고 싶다. 네, 아까 김혜빈 작가
보니까 공허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주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그 아주 시간, 가끔.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공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기운들이 스멀스멀 몰려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많이 궁금하고 저도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그림자에서 약간 낭만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희가 SNS로 저희가 책 들으니 이벤트를 하겠다, 의견 달라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일단 저부터 하나 읽겠습니다. 뒤늦게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드문 레터 매력에 푹 빠졌어요. 드문 레터를 통해 좋아했던 작가님 글을 더 읽을 수 있는 기쁨도 있었지만 잘 몰랐던 작가님의 글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열어보고 찬찬히 다 읽고 답신 보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재미였습니다. 올해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답신까지 보내주셨던 감사한 열혈 구독자님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문의 글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든 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읽으면서 작가님들은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혹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했어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나도 그렇지 했었답니다. 그리고 재미는 덤. 언제나 양질의 읽을 거리에 목이 말랐던 저에게 드문 레터가 갈증을 해소해 줬답니다. 힘이 들거나 기력이 빠질 때면 드문을 읽으며 배시시 웃기도 하고 간질간질 뭔가 나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일깨워줘서 좋았어요. 오래오래 써주세요. 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재밌고 아름다운 글들을 무료로 받아도 되는 걸까 매일 읽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간신히 산 두쫑쿠를 먹는 마음으로 메일을 조심스럽게 읽고 정말 두쫑쿠가 대세네요. 안 드셔보셨나요? 아니 먹긴 먹었습니다. 아, 너무 네, 맛있어요. 네, 독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올해 계획 여쭤보신 트위터의 열림의 질문이 또 마침 있었어요. 제가 요거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문 시즌1 메일링 구독하던 독자입니다. 근데 저는 트위터를 하니까 이분을 아는데 정말 저희에게 관심 가지고 포스트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정말 많은 글을 보고 용기 내서 질문도 해보고 많이 울고 웃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들 덕분에 작년이 너무 행복했고요. 작가님들의 2026년 새해 목표가 궁금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작가님들. 네. 주영 작가님께서 저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서정훈 작가님과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한자도 쓰지 않은 장편을 쓰는 한자도 안 썼는데 제 머리에 그래도 조금 이게 들어왔거든요. 뭐 줄거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장편이란 두 글자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소설을 제외한 계획은 아까 얘기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루틴을 제가 진짜 제가 엉망이란 루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다 열망을 버릴 수 없는 거 보면 진짜 해보고 싶나 보죠? 라고 저를 스스로 저에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무슨 칸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좀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까지가 저의 계획입니다. 안나님? 저도 제목과 그 다음에 앞부분만 조금 시작한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너무 부러워요. 제목과 앞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 소설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올해 계획이고요. 소설을 제외한 것 중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미술관에 전시회 보러 다니는 게 재밌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꾸준히 다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편 소설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설 외에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제가 고양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토리랑 길에 있는 구름이가 둘 다 이제 길냥이고 성묘여서 합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합사를 잘 시키는 것이 저의 새해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팅. 네, 혜빈 작가님. 네, 2026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다 장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장편이 있어서 그거를 마무리를 부럽습니다. 짓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여배우, 예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배우가 주인공인 소설을 지금 쓰고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노년의 여자 배우가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그런 희대의 어떤 배역을 맡아서 어떤 이전과 다른 자신이 되는 경험을 겪는 그런 장편 소설을 너무 작성한- 재밌겠네요. 네, 저는 재밌는데요. 완전 기대됩니다. 네. 드문 멤버들이 또 읽어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목표는 파트너가 원래 근력 운동만 하던 그러니까 제 배우자가 파트너죠. 내 배우자가 원래 근력 운동만 하던 크로스피터였는데 제가 좀 달리기를 같이 하자고 꼬셨어요. 그래서 같이 올해 마라톤에 나가는 게 저희의 소소하고 또 확실한 목표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트위터에서 헬북님의 질문을 빠뜨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드문 작가님들은 드물게 만나시겠죠? 저희 이게 근데 드물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는 뭐 이게 넷상으로라도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을 맞아요. 화상으로. 네. 톡은 더 자주 하고 연락은 더 네, 자주 네. 하고요. 저는 1년에 2번만 만나도 베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 오프라인에서. 음. 네, 요거는 삐조 작가님도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여쭤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각자 인사 한마디씩 하고 맞춰볼게요. 저 먼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즌1 덕분에 저도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을 오랜만에 느꼈고 독자님들 정말 한 줄의 의견도 이렇게까지 감사할 줄이야라는 걸 많이 느껴서 너무 작년 하반기가 드문 덕에 행복했고요. 저희가 아마 출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긴 시간 또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앞으로 3월에 드문 시즌2가 돌아오니까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구독, 권유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이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또 공짜입니다. 네, 공짜예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요새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2026년 원하시는 일을 정말 다 이루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장원 작가님. 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문 시즌 1에서 제가 좀 좋았던 레터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소희 작가의 나의 작은 인물들이랑 안나 작가의 그때와 지금인데 혹시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좀 각자 다른 주제로 그 레터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시즌 1과 달리. 그래서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더 재밌는 레터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고요. 병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드문 레터를 쓰면서 다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쓰는 동안 마감이 다가올 때마다 좀 두렵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돼서 결국에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